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글로벌 자본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풀거나 지금까지 풀려있는 시장의 돈을 줄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됐을 때 앞으로 남은 2개월 연말 동안 우리나라도 유동성 장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간 이어져 오고 있는 이미 진행됐거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통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질과 유로존에서는 지난주에 통화 정책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오중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FOMC 회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일본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BOJ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유로존에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다음 회의에서 시장에 돈을 더 풀게 될지 논의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국은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그동안 은행과 곳간에 묶여 있었던 돈을 시장에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줄지 않게 보탬이 되겠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간 8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 즉 시장의 돈 풀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장에 돈을 더 풀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시장의 경기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시장에 돈을 풀게 됐을 때 분명히 유동성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유동성의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대부분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의 회계 결산일이 11월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이런 기업들의 회계 결산일이 11월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해외의 투자 은행들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회계를 결산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북클로징이라고 부릅니다. 회계 장부를 닫는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을 결산을 해서 연말에 성과를 측정하고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1월에는 회계를 결산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회계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기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상품들을 차익해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남기고 그리고 연말 동안 회계 결산이 완료된 이후 연말 동안 손실이 날 것 같은 자산들을 손절매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요국들이 돈을 시장에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동성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의 딜레마 때문인데 지금 우리 증시는 이미 2,000선을 넘어서고 박스권 상단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에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환율에 의한 차익, 즉 환차익이 필요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차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환율의 딜레마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즉 유동성이 유입되겠죠. 하지만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다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말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세계적인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갔던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유동성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